그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 검찰에서 이미 제출을 하라고 요구 받은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이미 제출하라고 했으면 했을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복사에는 텔레그램도 이렇게 복사해 그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뺏기면 안 되니까 갖고 지장받으면 안 되니까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제출하라면 다 제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텔레그램 같은 경우 메시지가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 갖고 거기에 모든 게 우리가 취재한 과정들이 다 있는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출하라 그랬으면 제출했을 텐데 어떻게 되냐 필요로 하는 사이에 이미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그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뭐 마음대로 다 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이에 이미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응하지 않았으면 거부했거나 응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영장을 또 판사가 발부를 했어요. 그 판사가 굉장히 또 그 대상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발부를 했고 이 법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심사 제도가 나오잖아요. 네. 대법원장이 뭐 오늘 엊그제 그 신년 또 신년사에서 이번 대법원이 새롭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법원 신년사에서 뭐 향후에 그런 압수수색 영장과 뭐 구속영장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그 범위나 내용들을 좀 더 국민의 어떤 기본권에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뭐 나름대로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피력은 됐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검찰과 이게 법원이 충돌한다는 내용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거는 이제 대법원장도 신임 대법원장도 이 부분은 뭐 인식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개선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이 대표에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 내용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렇죠. 사전에 검찰이 그 전에 이 내용들이 주장할 수 있는 전혀 하지도 않은 내용들 그냥 그대로 마치 압수수색 영장이 되게 지금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것처럼 써놓고. 근데 경향신문에 또 이미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거기는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저희는 작은 데고 언론사 저희는 큰 데고 그러니까 작은 데니까 이게 이제 바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저는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아니 진짜 언론사의 뭐 크기 물론 크기 그쪽 입장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이정도 대표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경력이나 내용들을 보면 그 어떤 그 언론사의 크기와는 전혀 관련이 그걸 비추어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언론사가 내놓고 있는 그 기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기사의 내용과 그다음에 그 내용이 갖고 있는 파장 그리고 국민들이 그 기사에 대한 어떤 소구력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판단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고발 사주 기사도 했지만 그래서 그 손준성 두 명의 지금 검사가 세 명이 지금 탄핵안에 올라가 있는 게 하나는 유우성 사건을 그렇죠. 그 안모 검사가 한 분이 올라가 있고 또 한 분은 탄핵 재판에 올라가 있는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이제 기소된 검사고 또 한 명은 최근에 그 천암댁 제보로 비유에게 나와서 이정석 검사. 그래서 이 세 명이 올라가 있는데 그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 탄핵 의결서에 증거 목록 뉴스버스 기사가 1번이 손준성 공소장이고 2번이 이제 뉴스버스 기사예요. 그렇다고. 그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는 1번 아까 손준성 검사 2, 3번이 이제 뉴스버스 기사인데 이정석 검사는 1번이 뉴스버스 증거 목록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부산저축은행 기사를 또 이렇게 다시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과거 부산저축은행 판결문을 봤더니 주임검사 윤석열 쭉 밑에 가니까 이정섭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도 최소한 범윤석열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이정석 검사가 거기에 그 수사검사로 참여했더라고요. 부산저축은 2011년도에. 그때는 아마 이정석 검사가 굉장히 좀 젊은 검사였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또 근데 그걸로 인해서 뉴스버스 보도로 해가지고 지금 탄핵, 그러니까 물론 꼭 뉴스버스 보도만 갖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그래도 그 이정섭 검사가 그 천암댁 내용을 가장 먼저 또 쓰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걸 보고 또 참 압수수색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참 공교롭네요. 공교롭죠. 네, 그렇군요. 네, 참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저희가 나눴습니다만 이번 이 검찰 수사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압수수색하고 또 포렌식도 이제 진행 중에 있고
물론 지금 전체적인 틀거리는 짜져 있습니다. 이미 네.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무슨 대선 공작을 딱 만들어 놓고 하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말하는데 경향신 이름을 넣고 거기다 이제 민주당 뭐 당자 이름 네. 넣고 한 게 뭐냐면 배후의 민주당의 이 뭐 과거에 화천대유 TF를 아, 지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음. 배후에 민주당의 이 세력이 있지 않냐? 아 이번 민주당 세력과 김만배가 이렇게 대선 공작 보도 뭐 관련해서 해갖고 뭐 짝짝꿍해서 언론사들한테도 이렇게 뭐 이것 좀 해달래 저것 좀 해달래 이런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려놓고 소설 구성은 끝났어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 소설을 쓰려고 지금 이제 필요한 부분을 막 그것만 선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택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언론사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러면 저희하고 경향신문을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나중에 이제 수사받으면 이게 압수수색 들어오고 나서 네. 이 기사들을 보니까 공교롭더라고. 날짜가 같아. 기사가. 기사 비슷한 보도의 날짜가 같아. 보도 날짜가.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취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근데 근거들이 다 달라요. 경향신문이 쓴 근거, 우리가 쓴 근거들이 달라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 경향신문이 아침에 보도가 나오면 딴 데서 보도만 빨리 하고 있던 거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취재 경쟁을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빨리 해야 일본을 되잖아요. 먼저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 같은 날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검찰은 같은 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누구 한 사람의 지시라는 게 뭐 부탁이라든지 뭐든지 의해서. 공작에 의해서 같이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판을 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아까 다 키워드도 그렇죠. 경향을 계속 집어넣고. 근데 천만의 말씀이고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언론사를 알면은 언론사를 좀 알면. 그렇죠. 그 생리와 내용들 좀 알면. 어떻게 경향신문하고 그걸 협의해가지고 같이 쓰고 같은 날 쓰고 뭐하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보도 경쟁에 대한 취재 경쟁에 대한 기본적인 좀 그거 내용 이 저희 판의 내용을 좀 아시는 사람들은. 근데 전부 제가 보기에는 알고 모를 리가 없어요. 특수부 검사들은 그렇죠. 늘상적으로 그 기자들 보도 상대하면서. 경쟁하는 언론들을 상대를 하잖아요. 기자들을. 맞아요. 네. 모를 모를 리가 없는데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대통령 주문에 맞추기 위해서 몰아가는 거라고 봐야죠. 참 그래서 이제 그 이미 만들어진 아까 말씀하신 이 전체적인 어떤 그 프레임과 그 내용에 거기에 맞는 팩트와 내용들을 근거를 계속 지금 압수수색과 진술과 그렇죠. 내용들 지금 보강해서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거겠지. 아마도 아직 이제 두 번 참여했고 오늘 이제 세 번째 하는데 아마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만 가져가지 네. 그것들을 아까 말했지만 2021년 이전 거라도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한테 아닌 쪽의 것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닌 쪽이 더 많을 거라고 근거들이 그건 안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져가서 꽤 맞추기를 하는 거죠. 일례로 이제 제가 보니까 그 범죄 사실에 써져 있는 내용 보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그 기자들을 다 한 방 취재방이라고 넣어놓고 모든 것들을 다 공유를 하거든요. 이거 네. 참고해라. 그러면 이거 취재하겠습니다. 이거 취재해봐라. 이런 거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취재 지시를 내리기 전에 공교롭 그때는 대장동 초기에 9월 달에는 2021년 9월에는 네. 고발 사주가 주로 화제가 이슈에 올랐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대장동 사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저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다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누가 글을 보내줬다든가 어디서 저도 윤곽을 파악해야 되고 취재를 하려면 네. 그래서 그런 걸 올려놓는데 거기 그 글 중에 하나가 뭐 그 좀 이제 이재명 대표 쪽 무슨 얘기냐 이재명 대표와 의혹과 관계 없다라는 식의 무슨 하나 블로그 글을 제가 있어서 혹시 한번 참고해 봐라 올려놨는데 그걸만 발췌해 가지고 그 글을 올려놓 그 취재방에 공통방에 올려놨는데 그게 아니고 취재 기자한테 그거를 기자한테만 전달하고 나서 취재 지시를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짜놨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대표께서 이미 김만배하고 수차례 연락한 후 수차례 연락한 직후 취재 지시를 했다. 김만배하고 연락한 건 뭐냐? 당연히 그때는 김만배를 취재를 해야 네. 무슨 내용인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사건 윤곽을 파악하고 야 너 이 개입돼 있어 누가 저기 김용이야 뭐 정진상이야 이분들 또 이름도 물어보고 네. 이동기야 뭐 이름들 관련 있어? 너랑 어떻게 관련돼?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전화예요. 한 두세 차례 통화라는 게. 그래서 일부 보도 이번에 저기 대표 그 압수수색 그 보도에서 일부 언론들에서는 대표하고 김만배 씨와의 어떤 그런 뭐 관계 30년 동안 굉장히 친밀하게 지낸 것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구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30년 동안 한국일보, 김만배 씨는 한국일보 아니거든요. 자매지 출신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한국일보고. 네. 근데 둘이 같이 한국일보에서 입사를 같이 해가지고 3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로 수차례 연락한 직후 그 기자한테 취재 지시를 했다. 이렇게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성이 뭔가 김만배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가깝게 친분이 있고 그 친분에 따라서 뭔가 김만배의 부탁이나 이런 걸 받아서 네. 그거를 지시한 걸로 돼 있어요. 구성이. 네. 그러니까 김만배를 취재했다. 취재 지시를 했다. 각기 다른 내용인데 연결시켜 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설 구성한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친하진 않았습니까? 김만배 씨, 그 뭐 이제 입사가 동기고 그러니까 뭐 말은 놓고 지내지만 거기는 또 길이 달랐고 거기는 일찍 나갔고 또 네. 잠해지고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사실. 예, 연락할 일도 없고 볼 일도 없고. 사실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입사 동기하고 뭐 동기끼리 뭐 있으면 아까 그 부서가 다르거나 더군다나 또 이제 자매지면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 그 처음에 수습 받을 때 3일 동안 상견례 얼굴만 같이 봤지. 맞아요. 그 이후에는 본 적도 없고 네. 일도 같이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알고는 있던 건 네. 맞죠. 네. 그리고 이제 법조 왔을 때 그 친구 또 법조 와가지고 뭐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 뭐 이래서 이제 좀 와서 몇 차례 본 적은 있지만. 김만배 씨가 이제 회사를 옮긴 다음에 법조를 맡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어디 머니투데이인가 머니투데이. 뭐 네. 뉴시스 뭐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옮기고 네. 그랬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래서 저는 대장동 사업을 한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 나중에 기사가 나오고 나서 기사가 나오고 나서야 알았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래 김만배 씨가 이걸 해 그래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그리고 부탁을 하려면 누가 전화를 해야 돼요. 부탁할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죠. 김만배가 아쉬우면 지가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전부 제가 전화한 전화예요. 취재 필요에 의해서. 이게 먼저 콜을 먼저 전화하신 제가 한 거란 말이에요. 대표님께서 하신 거고. 네네. 그러니까 검찰에 자기네들이 어떤 그 프레임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먼저 선배한테 내지는 대표한테 접근해서 얘기하고 만나고 그런 통하고. 것처럼 그러니까 뉘앙스를 주죠. 그 얘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김만배가 수차례 통화한 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통화 기록이 있고 분명히 통화 기록이 있어서 수신자 발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제가 했어요. 네. 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게 명확하게 좀 잘 알리지 않으면 마치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당연히 김만배 씨와 대표가 그렇죠. 사전에 모의하고 내용하고 검찰이 내용을 그걸 주고받는. 짠 다음에 또 언론에 흘리잖아요. 네. 흘려서 언론에 기사가 나오게 그러니까요. 하고. 이번도 마찬가지인 네. 거예요. 사실상. 네. 예. 그리고 기자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까 말했는데 대장동 사업을 조사를 안 했다 그러는데 네.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데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면 조우영 씨는 여러 건의 대출에 관련됐기 때문에 브로커 하면서 조모 씨는 그 사람은 불러서 조사할 수 있지만 대장동 사업이 수사 대상이 아니었으면 이광기 씨는 불러서 조사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이광기를 왜 부릅니까? 맞아요. 그렇죠. 대장동 대출만 받은 사람인데 부산저축은행에서 그렇죠. 이광기를 불러서 조사했다고는 두 번 불러서 조사했는데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서만 내고 제출 받았을 뿐이다라고 그래요. 그걸 왜 받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 이제 그 부분에 하나 있던데 아까 보니까 2021년 10월 관훈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에 대해서 압수한 회계 자료를 살펴보다 금융자문수수료라는 계정을 발견해 수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금융자문수수료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단서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금융자문수수료를 뭐 해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대장동 대출을 받을 때도 금융자문수수료 100억을 줘요. 이광길이 부산저축은행에. 근데 100억을 줬는데 왜 대장동은 뺍니까? 그렇죠. 뭐 약정서가 있다고 뺐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자문수수료 약정서 다 약정하고 주는 거지. 그러면 금융자문수수료를 약정서 없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금융자문수수료 줘서 조사를 하는데 왜 대장동만 약정서 보고 나서 빼줍니까? 수사를 하는 게 맞죠. 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금융브로커 조모 씨의
14년 경기경찰청 수사 그 진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2011년도 그 무렵에는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할 때 그 무렵에는 BIS 비율을 맞춰야만 영업정지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실 대출이 많으면 안 되니까 오히려 금융자문수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많이. 네. 그래서 금융자문수수료를 받고 이자를 선취해서 그걸 이익으로 계산하면 BIS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대출을 더 많이 해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많이 해주면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장동도 그런 케이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그래서 부실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걸 대상으로 수사했다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대장동도 금융자문수수료 문제와 이자 선취 문제로 그걸로 인해서 수사를 받았다라는 게 지금 아까 브로커의 얘기예요. 그 경찰청 가서 진술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구체적이잖아. 아주 그렇죠. 구체적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했잖아요. 금융자문수수료를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그걸 단서로 들어갔다. 근데 왜 대장동은 빼주냐 이거예요. 빼줬다는 게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안 삼냐 안 이거예요. 삼았죠 그때. 예. 그 자기네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제 공식 얘기를 했기 저 때문에. 입장에서는 빼줬다는 의혹을 제기는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빼줬다는 의혹 자체가 지금 허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근거들을 이렇게 보면 오히려 저는 부실 수사 의혹이 더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 의혹 제기가. 검찰 스스로 자기가 인정한 꼴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제가 범죄 사실을 이렇게 보니까 부실 수사했소이다 하는 자백사하고 비슷해요. 그러잖아요. 금융자문수수료가 나왔는데도 네. 왜 약정서만 보고 그 최고 정예수사기관이 약정서만 보고 너는 안 할게 그랬다는 거예요. 참고인 조사 2번씩이나 하고. 그러니까요. 아예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가 없거나 금융자문수수료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수사 대상이 애초부터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통할 수 있지만 애초부터 왜 조사해놓고 수사 대상이 애초부터 아니었다고 주장하냐라는 걸 제가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참.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탁 훌쩍 지나갔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이 대통령의 그 어떻게 보면 사실상 하명에 의한 어떤 이 대장동 대성공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 보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명예훼손 관련된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사가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검찰의 어떻게 보면 이 명예훼손 이 당사자가 스스로 또 자신의 어떤 그 내용을 수사하는 이해충돌의 여부 하나, 그다음에 그러는 공소권 남용 여부 이 부분들은 아마 대표께서 올해 아마 또 이런 보도의 업무 외에 추가로 많이 또 말씀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검찰에 또 나가서 또 다툼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래저래 참 2024년도 그동안 뉴스버스가 이렇게 출범한 이후로 되게 큰 보도를 많이 해오셨습니다만 그 보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보도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이제 그러면 올해 마지막으로 좀 다짐 또는 이제 향후의 어떤 대응 네. 포함해서 같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압수수색 당했다고 또 저희 주눅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위축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네. 다만 저희 모토로는 반론권까지 보장한 사실 충실성에 기반한 보도를 한다라는 게 저희 모토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분리하고 의견은 의견대로 분리해서 독자들이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의견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네. 사실 판단을 정확하게 하게 해주자라는 게 저희 모토예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모토에 충실하고 그런 어떤 초심야의 약속들에 네. 충실하게끔 계속 지켜나가는 게 저희 올해 또 목표인데 네. 압수수색 받고 수사 받고 혹시 또 기소를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네.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고 저희들은 똑같이 해나가겠다. 그리고 탐사보도의 본령이라는 거는 우리 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권력자를 비판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의 최고 권력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1인자, 2인자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V1, V2에 들어가는 김건희 여사까지 네. 이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 탐사 보도를 한다면서 이분들을 빼고 네. 다른 보도를 하기가 그렇잖아. 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첫 번째 대상으로 오른 분들의 권력자니까. 그렇습니다. 최고 권력자니까. 네. 그래서 그런 보도 탐사 보도를 쭉 또 계속해서
굳건하게 이어가겠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거대한 검찰 수사기관하고 이렇게 맞붙어서 한다라는 거는 외로운 싸움이기도 하죠. 뭐 동료 언론들도 있지만 당사자가 되면 또 외롭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제일 힘이 되는 게 응원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뉴스버스 이제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그 응원 받으면 또 힘이 실리거든요. 네. 저희 포털에 들어오셔서 또 회원 가입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또 힘내서 그렇습니다. 진짜 탐사 보도 본령에 맞는 그런 기사들로 또 보답을 해야죠. 네. 잘 들으셨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 또 뉴스버스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 뉴스버스 TV도 있고요. 예, 유튜브 그 과거보다 그 구독자 수 많이 늘었던데요. 10만 지금 17만 다가가고 있습니다. 17만까지 올라 이제 곧 20만까지 더 승승장구하시고 그러면 이제 그 받으셨겠네요. 아직 안 그 실버패 실버 받았죠. 한 2달 전에 받았죠. 받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뉴스버스 저희는 지금 이제 177만이 됐고요. 빨리 추격해야겠습니다. 열심히 뉴스버스도 저희 구독해 주시고 뉴스버스의 이런 보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오마이뉴스도 그리고 오마이TV도 뉴스버스의 어떤 그런 보도 그 대표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적극 많이 좀 관심 갖고 지켜보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에 바쁘실 텐데 보도 또 하신 담당자시기도 대표님이신데 여기 오마이TV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 2024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탐사보도에 대한 그런 초심 잃지 않으시고 꾸준한 그런 좋은 보도 이어가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언론 기자들끼리 경쟁도 하지만 또 협력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탐사 보도에 좋은 보도들이 있으면 이런 그 주변에 좋은 오마이뉴스를 포함해서 다른 언론들과도 협력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